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넥신 영상에 이어서 새로운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로 좀 제넥신 관련해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뉴스는 17일 날 이제 나온 뉴스고요. 이제 성 회장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해서 예상을 하고 추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일정부터 알고 있었던 일정과 비슷합니다. 일상 완료가 이제 뭐 8월 말 9월 중순이다 라고 잡혀 있고요. 이 A상 완료 계획이 12월 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볼 게 일상이 9월에 끝나가지고 이 A상이 150명으로 더 많고, 그런데 과연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서 바로 추측 가능한 게 이제 오버랩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몇몇 뉴스를 보면은 일상을 투여했다고 하고 이상에 대한 투여 기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여를 하고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이상의 중간값 결과로 2B와 3상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이 여기 있듯이 지금 1상과 이 A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 어느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까?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백신을 투여받으면은 뭐 바로 이제 항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 투여하는 게 있고 뭐 두 번 투여하는 것도 있고 뭐 횟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맞은 후에 뭐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주 뒤에 뭐 생성이 되기도 하고, 사백신이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이제 백신 항체가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격월로 백신 후보 물질을 두 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인 거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두 달은 무조건 지나야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두 달 하고 2주 뒤 이제 중간값이 좀 나오겠죠. 뭐 4주 뒤에는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해서 이미 투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순, 7월 중순, 7월 말 정도면은 웬만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내에 이제 착수를 하려면 뭐 준비 기간 이런 걸 감안해서 임상 1상, 2A상 중간값 결과만으로 3상의 추가 임상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제 타 국가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승인을 빨리빨리 내주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달라 라는 부분이고요. 뭐 국내에서는 지금 제넥신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여기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유럽,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강한 지역에서 5천에서 1만 명 규모로 임상을 갖다가 2B하고 3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에 MOU를 맺은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1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상을 진행하고 1상과 A상을 진행하고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임상을 해외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뭐 국내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MOU는 지금 동남아시아밖에 두 군데밖에 얘기가 없지만 충분히 계속된 뉴스가 중동, 남미, 유럽 국가들의 MOU 계약은 계속 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안 적혀있네요. 네. 비용이 저렴합니다. DNA 백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웬만한 좀 큰 회사가 이노비오하고 제넥신 둘 뿐인데, 사실상 이노비오하고 제넥신을 자궁 경부암에서 이제 비교 확인한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본 걸로는 이제 제넥신이 좀 더 효과가 좀 더 높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기술 수출인데요. 하이로킨 7, 지금 하이로킨 7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 FDA 1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GX1182가 이제 자궁 경부암 백신인 거고 DNA 백신이죠. GXI7이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얘는 항암제였는데 항암제에서 이제 T세포를 갖다가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궁경부암이 아닌 항암제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좀 같이 일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DNA 백신의 이름이 GX19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기술 수치를 말하는 부분이 올해는 뭐 기술 수치를 해서 해외 입증 받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머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딱 두 가지입니다. GSK의 서바릭스와 MSD의 가다실이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GSK는 계속 전 세계 시장에서 여기저기 치고는 있는데 꾸준히 이제 밀리는 추세고요. MSD가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 상태에서 더 높이려면은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거기에 요 물질, 요게 있다면은 괜찮은 물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탐내할 만한 물질이라 봅니다. 뭐 MSD가 아닌 이제 뭐 GSK 이런 것도 달려들 수는 있는데 뭐 누가 사가든지 간에 값만 많이 쳐주면은 좋은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 1상과 2상이 오버랩 된다는 부분을 자, 이쪽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최중윤 교수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올 9월에서 10월쯤 1상의 결과가 나와 안정성과 적정 용량이 검증되면 하반기에 100에서 200만 대상으로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상 2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반기가 올 9에서 10월에 임상이 나왔는데 7월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7, 8, 9, 10 다 오버랩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오버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1상이 끝나고 이제 2상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버랩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버랩을 하고 1상과 2의 이상을 진행한 그 중간값이 발표되면서 그 추정되는 용량과 용법으로 이제 3상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좀 다른 가능성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FDA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받은 하이루킨 7의 i7의 하이루킨 7이 지금 기사고요. 지금 하이루킨 7 GX i7을 좀 기억하시고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이고요. 하이루킨 7 중국 임상 2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때 GX i7 동일한 물질이죠. 중국에선 지금 현재 2상 계획인데 2상 시험 계획을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체내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돕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 치료제로 받은 내용이 T세포 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 면역 치료제인 하이루킨 7이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보일 것이다. 면역 항원제로 이제 2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다시 코로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여기서도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워낙 종류도 많고 어떤 물질은 뭐 물질에 따라서 이제 뭐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뭐 환자 케이스별로 이제 막 투여가 되는데 딱히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중국에서 치료제로 임상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번 6월 22일에서 24일까지 AACR 이제 뭐 미국 아마케죠. 이쪽에서 2차 온라인 미팅이 있고요. 1차에서 이미 중간 발표를 구도로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완전 간회율과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근데 추가로 여기서 또 어떤 이슈를 좀 몰고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요때는 항암제 관련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도 많고 예상되는 기술 수출과 치료제 그리고 뭐 백신, 코로나 백신 등 뭐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넥신을 저는 시젠과 비슷한 그림으로 좀 보고 있고 기업 가치가 확실한 기업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뭐 신한금투에서 유증 물량이 계속 출현해가지고 꾸준히 눌러줬는데 이러한 점이 한때 뭐 시젠을 보셨는 분은 알겠지만 시젠 3만원대랑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시젠을 회사를 좋게 봤어서 3만원 초반대에 투자를 했었고 뭐 괜찮은 기업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이 HTML이 약해가지고 선 긋는 것도 지금 어색한데 이건 주봉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전주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물량을 굉장히 여기서 넘어가는데 좀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고점을 뚫게 된 부분이 동일합니다. 고점 때리고 그대로 떨어져서 뭐 근데 다행히 뭐 98,000원 이상인 10만원에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여기가 저항이었다가 이제 지지가 된다고 전 보고 있고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 매물을 좀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많이 걸려봐야 이슈가 워낙 많아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뭐 신고가는 넘어서지 않을까. 뭐 늦어도 한 2주 안에는 신고가 넘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참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의 거래량에 나왔던 이게 주봉이니까 이 정도의 주가 단 한 번도 없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넥시는 꾸준한 이슈와 뉴스가 계속 될 거니까 뭐 2020년에 마무리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투자에는 100%라는 게 없으니까 주의해서 좀 투자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